이번 시간에는 텍스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텍스팀이 주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법인 크게 3개의 팀이 있는데 3개의 어떤 부서라고 해야죠. 감사, 딜, 텍스. 오늘은 이 텍스, 세무 쪽 팀들, 부서들이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업무는 뭐냐면 세무조정이에요. 세무조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업회계에 따라서 결산서 장부가 나오면 세무에서는 이거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세무 목적에 맞게끔 어떤 항목들은 회계상 이익이 세무상으로는 이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회계상 비용이 세무상으로는 비용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한도까지만 인정해 주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재무회계 목적상의 어떤 그런 결산서와 세무상 목적의 결산서를 조정을 해준다. 이걸 그래서 중간에 세무조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세무 목적에 맞게끔 결산서를 이익과 손익, 이거를 입금, 송금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재산출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산이 완료된 회사의 장부를 기초로 해서 세무상 조정을 하는 거다. 기업 텍스의 가장 좀 기본적인 업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회계상 평가이익, 평가손실 이런 게 나왔는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실현된 이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무상 이것을 다 전부 이익 인정해주고 손실 인정을 해준다면은, 그러니까 세무상 이거를 평가 이익이 나왔는데 이걸 전부 다 이익을 인정을 해주면 회사의 세금 부담이 되게 늘어나게 될 거고, 평가 손실이 엄청 생겼는데 이거를 다 그냥 손실로 인정을 해준다면 회사의 세금이 이익이 낮아지게 돼가지고 회사의 세금이 되게 낮아지게 되겠죠. 자,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가 손익 같은 경우는 인정을 안 해주거나 해주더라도 일정 한도를 두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유식한 말로 이익으로 인정 안 해준다. 입금 인정을 안 해준다. 입금 불산입이라고 하고, 손실 이거를 세무상으로는 송금이라고 하는데 손실을 손실로 인정 안 해주겠다. 송금 불산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업회계 장부상 이익이나 손실을 다 인정을 해주면은 세무상 이익이 너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서 이 규모를 조정을 해주는 거다. 이것이 세무조정이다. 특히 이제 실무상 보면 아무래도 송금 쪽이 좀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회사가 손실로 얼마만큼 계상을 해놔서 이익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이익이 어느 정도 났다라고 했는데, 이게 세무상 송금 부인을 당하면 손실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세무상 이익은 되게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법인세가 되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송금 쪽에 좀 더 민감하다. 그리고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회사가 이제 너무 손실을 많이 계상해 놨다든지 이런 처리를 했다라고 봤을 때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거둘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회사가 손실을 어느 정도 인식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한 어떤 한도를 정해놓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은 항목에 따라서는 전액 손실을 인정 안 해주는 이런 경우들도 있죠. 자, 그래서 회계사들이 결산이 완료된 장부를 기초로 가가지고 세무 조정을 해주는 이런 업무다. 이게 세무 조정이고, 자, 두 번째 업무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업무는 세무 진단 또는 세무 자문이에요. 자, 세무의 가장 기본 마인드는 뭐냐면 우리 세금을 가장 적게 내자라는 게 기본 마인드겠죠. 세금은 이제 가장 적게 내고자 하는 것이 어떤 기본 마인드이기 때문에 회사가 새로운 거래를 한다든지, 이를테면 무슨 어떤 특수관계자랑 어떤 거래를 한다든지 해외랑 어떤 새로운 거래를 하는데 세무상 어떤 폭탄을 맞을지 잘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계사들이 투입이 돼서 발생 가능한 어떤 그런 텍스 이슈를 검토를 해주고 최대한 절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주는 업무다. 이것이 세무 진단, 세무 자문, 어떤 미래 발생 가능한 세무 이슈, 세무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주는 이런 업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세 번째 업무는 조세 불복 또는 경정 청구 지원이에요. 자, 조세 불복이 뭐냐면은 조세, 세금이 있는데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나 이거 인정 못하겠다. 회사가 있는데 세금을 두들겨 맞았어. 세금을 맞았으니까 회사는 되게 억울해 하겠죠, 보통. 억울해하는 그 회사를 도와주는 업무다. 세무당국으로부터 어떤 세무상 엄한 처분을 받은 이런 회사들이 울고 있을 때 회계사들이 이제 도와주러 가는 거죠. 세금 내는 것을 피하거나 아니면 내더라도 최대한 적게 낼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그런 업무다. 이런 것이 조세 불복이다. 그리고 두 번째 경정 청구는 뭐냐면 회사가 이미 냈는데 돌려달라고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미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신청을 하는 게 경정 청구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회사가 놓치고 있을 수 있어요. 신경을 못 쓰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세 감면 공제 같은 회사가 받을 수 있는데 회사가 신경을 못 써서 못 받고 있다 라고 했을 때 회계사들이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이들 회사들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 회계사들한테 일을 맡겨달라. 우리가 당신 회사가 과거에 얼마만큼 이렇게 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우리한테 일을 맡겨주세요.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땡큐 하겠죠. 그래서 회계사들이 일을 진행시켜서
돈을 돌려받게 되면은 수수료로 뭐 20%, 30% 이렇게 회계사가 수수료를 가져가는, 그래서 이런 업무 같은 경우는 과세관청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게 되면은 회사 그리고 회계법인 둘 다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업무죠. 하지만 뭐 세무관청, 세무서, 국가라는 곳도 돈을 쉽사리 내어주진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챌린지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예상해 볼 수 있을 테고, 자 그래서 조세불복이랑 경정청구 방금까지 말씀드렸고, 네 번째 업무는 뭐냐면 세무조사 지원이에요. 회사가 나름 뭐 영업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세무조사를 받게 됐어. 세무당국에서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회사는 보통 경험이 잘 없고, 그리고 그냥 가만히 별다른 어떤 전략 없이 가만히 알아서 하셈 이렇게 있으면은 엄청난 세금을 뭐 추징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회계법인을 고용해서 회사가 세무조사에 잘 대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업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나와서 엄청난 금액을 뜯길 수 있는데, 뜯기더라도 최대한 덜 뜯기게 도와주는, 회사를 도와주는 그런 업무다. 자,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업무가 있을 수 있는데 좀 크게 많이들 하는 대표적인 업무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세무조정, 두 번째 세무진단과 자문, 그리고 세 번째는 조세불복이랑 경정청구, 네 번째는 세무조사 지원. 자 그래서 세무팀, 세무 쪽으로 커리어를 좀 생각하고 계신다면 크게 이러한 업무들이 있다 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은 장기적으로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다 라는 것을 정하는 데 있어서, 좀 그려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텍스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